지금까지 도시재생하며 물리적인 재생을 먼저 시작했고 또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행정이 먼저 주도해서 진행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 주도가 아닌 시민이 주도하고 행정은 뒤에서 협력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기본 바탕으로 하면서 이곳 전쟁과 분단의 상징인 자동차 방어시설을 문화 창작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시민추진단 대표 최서영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를 부탁드릴 것은 이 자리가 공약계획 실천에 대한 대회인 만큼 청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발표를 하셔야 되나 지금도 불철주야 목요데이트 주민과의 만남을 통해서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도봉구를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네, 서울의 가장 북쪽에 있는 도봉구이고 대전차 방어시설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잠깐 과거로 돌아가서 이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조선시대에는 다락원터였습니다. 도봉동 6-5 일대는 다락원터로서 상업적 번성과 평화로운 서민의 삶을 영위하던 아주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1950년도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곳이 북한군이 탱크로 진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길목이 되면서 이곳은 더 이상 평화의 공간이 아니라 긴장과 아픔을 간직한 그런 공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남침하는 탱크를 저지하기 위해서 69년 탱크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시설을 구축하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 1층에는 대전차 방어 진지를 사용을 했고요. 2층, 3층, 4층은 주거용 시민 아파트를 건축하여 군사시설 플러스 군인들이 주로 생활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세월이 오래 지나면서 건물이 노후화되고 낡아지면서 건물 안전진단 2등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구의회나 도봉구에서는 이곳을 전면 철거의 방식이 아니라 역사적 상징성을 띈 이곳을 1층 부분이 대전차는 존재시키고 2층과 4층 부분은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곳이 낡고 슬럼화되고 오범화되면서 철거를 요구를 했었고 과연 철거만이 답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는 끝에 도봉구에서는 고민을 했습니다. 미래를 잠깐 생각해봤죠. 지금은 이곳이 굉장한 흉물로 되어 있지만 머지않아 정말 멋진 보물로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청장님께서는 처음부터 너무 이곳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꾸고 싶은 욕망이 가득했었죠. 그래서 근데 이거 누가 할 것인가? 그리고 예산은 과연 있을까? 그리고 그렇다면 이곳을 무엇으로 사용할 것인가라는 깊은 고민에 빠지시게 됐죠. 그래서 드디어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7월 12일에 청장님께서 직접 도봉구 시민사회 단체 및 시민들을 초청해서 현장에서 직접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이것이 행정 주도가 아닌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행정의 협력을 보태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곳을 공간 재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현장에 오신 많은 시민들이 직접 매의 눈을 가지고 현장을 투어하게 됩니다. 구석구석을 찾아다니고 낡은 곳, 위험한 곳을 다 찾아다니면서 과연 이곳이 재생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멋진 공간으로 만들어낼까 계속 고민을 하면서 현장을 바라보았더니 정말 멋진 공간이더라고요. 많은 공간이 있을 뿐더러 저희가 찾아낸 비밀 공간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 북한에만 있는 줄 알았던 지하 벙커, 흔히 말하는 땅굴이죠. 지하 땅굴을 저희가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되면서 이곳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졌고 이곳이 재생이 잘 된다면 주민들에게 정말 멋진 공간으로 돌려주겠구나 라는 이런 멋진 상상을 하고 흥분된 마음으로 바로 현장에서 시민추진단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과 시민이 함께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갈 것을 약속을 하고 현장을 계속 둘러보고 많은 활동을 했는데요. 시민추진단 플러스 대전차 시설을 바라보면서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 길 건너에 도봉산이 있는데요. 도봉산 모르시는 분 손을 안 드셔도 돼요. 다 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봉산에는 연간 300만 명 이상이 되는 등산객들이 오고 가는데요. 바로 길 건너에 있는 대전차 방호시설이 혐오시설이 되면서 주변에 굉장히 많은 체육공원과 생태공원 그리고 중장천이 연결되어 있는 아주 입지적으로 좋은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쪽으로는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의 발걸음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 고민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민선 6기 도봉구 비전과 공약을 보니까 삶 속에서 문화를 만들고 누리는 도봉을 만들자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행정과 타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도봉구 주민들 역시 문화예술 그리고 교육공간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요구와 욕구가 만나면서 이곳을 공간 재생을 할 때 시민들이 제안을 합니다. 도봉구만의 공간이 아니라 서울 동북권역 전체의 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 만들어보자. 대신에 친환경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주민들에게 삶과 생태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시민추진단은 7월에 결성을 하였지만 엄청나게 많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많은 전문가와 시민들을 직접 초대해서 현장 설명회를 40회 이상 계속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플러스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계속 실시를 하고 문화와 관련된 유사시설을 탐방을 하면서 학습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소외시키거나 배제시키지 않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도출해내기도 합니다. 그 결과 정말 극적인 일이 발생하게 되죠. 2014년 9월에 현장시장실을 운영하고 거기에서 나온 제안 사항들을 서울시 정책사항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서울시에서 아무도 예산도 없었고 할 사람도 없었고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시 예산 26억 5천만 원을 책정하게 되었죠. 이럴 때 박수를 한번 주셔야 되는데 진짜. 왜냐하면 이거는 행정에서 먼저 예산이 필요해서 시에서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요구와 욕구로 움직여서 예산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민의 요구로 제안해서 만들어진 사례가 저는 극히 드물거나 없고 아마 이 사례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자, 행정이 아까 함께 협력하자고 손 내밀었는데요. 저희는 그동안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는 주민을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동원하거나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지금까지 신뢰를 받지 못했던 주민들과 시민들은 믿어보기로 했죠. 그런데 정말 이 행정이 말이 아닌 실천하는 행정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실감하게 됩니다. 시민추진단, 즉 시민들이 직접 앞에서 나섰을 때 뒤에서 행정은 느긋하고 진지하게 그리고 조력자와 협력자로서 행정이 가진 자원과 그 다음에 모든 정보력을 함께 공유를 하게 됩니다. 먼저 도시재생 전문가 워크숍이나 산업성 용역 TF 회의를 준비하거나 또는 시민추진단, 보통은 행정 중심으로 회의가 이루어져서 우리 다 이런 거 해냈어요 하지만 여기는 모든 그런 과정을 시민들과 함께 연석회의를 통해서 공유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공유 음악회나 도시재생 아카데미 등 이런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기에 많이 도움과 협조를 해주었죠. 뿐만 아니라 도봉구는 이것은 단순히 주민, 시민, 즉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이 공간을 알리고 함께 이용하는 방안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고민을 했고, 그래서 고려대와 함께 MOU를 체결을 해서 이 공간을 같이 설계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 학생들에게도 배운 것을 현장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적인 바탕이 되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가 군사시설인 만큼 굉장히 사용이 까다롭더라고요. 공무원 조직보다 더 탄탄하고 높은 곳이 국방부라는 걸 저는 이걸 진행하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와 통일 그리고 조독 대사관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연결하는 큰 사례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공간은 디자인이 아닌 장소를 창조하고 있는 그대로를 가치하면서 가치를 높인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과 함께 지속성과 자생력을 갖추도록 그런 것을 갖추도록 하는 기본 바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공간은 총 5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많은 연결 통로와 공터 그리고 옥상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간에 맞는 특별한 공간 운영을 할 것이고요. 그 공간들이 연결되어 다양성을 창출할 수 있는 대전차 방호시설을 만들 것입니다. 저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여기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평화를 좀 영원해보자. 그래서 평화의 상징물인 독일 베를린 장벽을 세계를 무상으로 기증받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공간을 설계할 때는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맡겨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대전차 방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역으로 시민들에게 받은 의견을 설계 용역 디자인을 바탕으로 해서 디자인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고스란히 반영된 그런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뀌어진 모습이고 앞으로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대전차 방어 시설입니다. 이렇게 시민이 많은 활동을 통해서 경험을 얻고 힘이 쌓여가다 보니 이제 또 다른 상상을 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300만 명의 발걸음을 이쪽으로 돌리자. 대전차 방어 시설을 중심으로 총 13만 평인데요. 이 13만 평 전체 부지를 하나로 연결해서 이제는 공간 재생을 넘어서 그 지역 일대의 도시 재생 형태로 연결시켜서 우리가 사업을 확대해보자. 건강, 환경, 문화, 평화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정말 어디에도 없는 힐링 문화 여행지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시민이 중심이 되고 행정이 뒷받침되었을 때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금 기대를 집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방부에서도 주민불편 시설로만 이용되고 안 좋았다는 생각으로 인식되었던 대전차 방호 시설이 민과 군이 함께해서 공동활용 협의 지침 방안을 마련해서 국방부에서도 자신들이 혁신 모델을 만들어냈다고 이렇게 자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많은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얻고 힘을 얻었습니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도덕성으로 지역의 문제를 이제는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부수고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활용해서 지역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굴할 수 있고 지금까지 많이 이용되어 왔던 탑다운 바텀업 방식이 아니라 민간이 파트너 되는 것, 이제 빌드업을 실현할 때라는 것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 사업 제한 후 예산 반영으로 인해서 이것이 정말 현실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혁신적인 사례일 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관내뿐만 아니라 외교부, 통일부 또는 주독대사 등과 연결이 돼서 국제적으로 이것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행정만 한 것이 아니라 시민만이 한 것이 아닙니다. 특정 누군가가 아니라 여기에 애정을 갖고 함께 바꾸고자 하는 모두의 열정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드립니다.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대전차 방호시설이 전쟁과 아픔의 긴장을 지녔던 곳에서 시민들의 마음이 모여서 평화의 공간으로 바뀌기 위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